명제입니다. 명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 집합을 먼저 배웠던 이유가 이 명제를 집합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럼 명제가 뭐냐면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여러분들 틀렸어. 그거 맞아. 분명하게 이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면 참인데 이게 들어가면 거짓이야 이런 것들은 명제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조건 맞아 그러면 참인 명제, 이건 틀렸어 거짓인 명제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3 더하기 2는 1 미쳤어? 거짓인 명제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학쌤은 잘생겼어 미쳤어? 우리 수학쌤 진짜 잘생겼는데 근데 사람보다 보는 눈이 다르잖아. 저 정도는 잘생겼지. 미치죠. 눈 까맣냐? 뭐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형용사라고 하죠. 형용사. 즉 성질, 상태, 이와 같은 것들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 그러니까 집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못생긴, 가까운 이런 것들은 안 됐었죠. 그것처럼 분명하게 구별이 안 되면 명제라 할 수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럼 명제는 하나의 문장으로 표시합니다. 뭐뭐이다, 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학에서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자, 이거를 피는 아니야, 피 아니야 이런 문장이 있겠죠. 단문입니다. 주어 동사 뭐는 뭐다, 뭐는 뭐다, 피이다. 수학 기호로 표현을 하면요 그냥 피만 적으면 됩니다. 피가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니다 not 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을 때 not 피입니다. 필기체 not 할 때 보통 이렇게 적으면 이게 not n자 되죠. 그래서 물결 표시됩니다. 수학하는 새끼들 저기 글 쓰면 진짜 악필입니다. 영어로 쓰면 물어봐야지. 영어로 쓰잖아. 지가 써놓고 지가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특히 영어권 애들은 글 진짜 못 쓰죠. 잘 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못 쓰기 때문에 지가 지 이름 적어놓고 딴 사람이 이게 뭐야? 내 이름. 그게 사인이 되는 거죠. 똑같이 뺏기기 힘들어요. 애들이 이게 손이 장인가 봐. 그래서 지 이름 막 적었는데 애들이 따라하지를 못해. 니 거네. 이게 표기가 되는 거지. 악필 새끼. 이렇게. 그래서 명제는 뭐뭐이다, 뭐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거 두 개를 문장을 연결하면 P면 Q이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의 단문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두 개의 조건을 연결시켜서 적으면 우리가 영어권에서 얘기하는 가정법, if then. 만일 이거라면 이거다. 가정법은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 이거죠. 내가 새라면 총에 맞아 뒤졌을 거야. 그죠? if then. 그럼 if then에 if 쪽에 있는 걸 무슨 절이라고 합니까? 뭐가요? if then. 투다시고요. if then에 if 절을 뭐라고 해? 예? 가정
가정, 예. 종속, 네. 결론 이렇게 되게. 그렇게 말하는 영어 문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P이면 가정이라고 하고요. Q이다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걸 가정부, 결론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수학에서는요, 이거 적기가 귀찮으니까 표기하는 방법은 P이면 Q이다. 이때 이 문장이 참이라면, 참인 명제라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P이면 Q이다가 맞아. 아니면 거짓인 명제는 P이면 Q이다가 아니야. 또는 X표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때 쓰고요. 이거를 이렇게 씁니다. P이면 Q이다. 이렇게 적는 게 좀 촌스럽잖아. 잼민이 같잖아. 두 개를 갖다 놓습니다. 그럼 얘는요. P이면 Q이다가 이게 참이랬잖아. 참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됐습니까? 명제에 대한 조건과 명제의 가정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봤습니다. 즉 가정부에 있는 것은 하나의 조건이고요. 결론에 있는 것 또한 하나의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친구가 졸고 있기 때문에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한번 더 오겠습니다. 엔딩. 자, 지금부터 하는 것이 명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P면 Q이다 라는 문장을 가정과 결론을 자리를 바꾼 것을 역이라고 표현합니다. 바꿀 역. 지금아 그래서 바꾸면 Q이면 P이다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문장이 있으면 그거를 뒤집어도 보고 not이라고 하는 부정도 붙여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정을 붙이면 not P이면 not Q이다가 됩니다. 이라고 표현합니다. 역과 이는 영어권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 한국어에서 수학 용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쟤는 한자입니다. 바꿀 역자고요. 아닐 이자 부정했다는 뜻입니다. 대우는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썼다 해서 대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쟤 둘을 동시에 하면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을 한다. not Q이면 not P이다. 자세히 보면 위아래는 이의 관계고요. 가로는 역의 관계고요. 대각선은 대우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2는 빠졌습니다. 2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왕 할 때 그냥 보고 가는 것 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면 이 명제에 대한 대우 명제는 반드시 참이다.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고요.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입니다. 역은요, 역은 성립할 때도 있고 성립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 명제는 무조건 성립한다. 이 이론을 가지고 이 어떤 명제가 참인지 증명하는 과정에서 얘가 복잡하면 대우 명제를 써서 증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우법이라고 합니다. 증명하는 방법 중에 대우법이 있습니다. 그런 거 배워요. 네, 그 뒤에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잠깐 옮길게요. 비키바. 자, 명제
P면 Q이다. 얘는요? 여기다 적지면 명제 역 이 대우 이 명제가 참이 되는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요런 관계 그럼 명제가 참이 되겠죠. 명제가 참이다. 그럼 역은 거짓 이는 거짓 대우 참이 됩니다. 요거 이렇게 되었거든요. 헷갈리겠네. P가 Q를 포함하는 이런 관계는 명제는 거짓입니다. 그럼 대우도 거짓입니다. 역과 이는 참이 됩니다.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참이 됩니다. P와 Q가 똑같으면 명제, 역, 이, 대우가 전부 다 참이 됩니다. T는 true, false 해서 표현한 거고요. 이때 요렇게 되어 있는 요 형태 P면 P가 Q이기 위한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P가 Q이기 위해 요런 관계가 되면 얘를 우리가 충분 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냐면 Q가 되기 위해 P만 있어도 충분해 라는 표현입니다. P만 있으면 Q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뭔가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해 라고 해서 이 경우는 필요 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P만 있으면 Q랑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충분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명제로 표현하면 P면 Q이다. 뚫려있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뚫렸는데요. 둘 다 화살표가 갑니다. 그래서 요 관계 얘는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문제 풀 때 많이들 헷갈리기 때문에 뭘 생각해 주는 게 좋냐면 이기 위한이라고 하는 거가 있으면 거기를 충, 없는 놈을 필이라 두고 포함관계 Q 안으로 들어가면 충분, P 안으로 들어가면 필요 같으면 필충 조건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증명 과정에 아까 대우법이 있댔죠. 문제, 명제에서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 힘들때 아까 대우 명제를 썼는데 대우 명제를 쓰지 않고 그냥 조건 하나만 있는 경우 조건이 하나만 있는 경우 우리는 지금 P면 P다를 썼던 거잖아. P이다 를 증명한데 이거 어떻게 증명해?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결론을 부정합니다. P면 Q이다인데 어떤 조건이 그냥 간단하게 뭐 예를 들면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얘는 무리수이면 루트 2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기가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우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류법이라고 합니다. 기류법이 뭐냐면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되는 것을 갖고 와서 결론이 잘못된 거야 라고 해서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모순, contradiction 잘못 잡았어 네가 라는 방법입니다.
쌤,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이 루트 2는 무리수이다라고 하는 증명은 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도 가장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서술형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론은, 명제 이론은 이게 다입니다. 이제부터 대표형에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